반갑습니다. 대한치과교육개발원 강사 제정화입니다. 네, 매주 보니까 저희 정들겠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자주 하지 않는 외과 치료라고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술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하진 않지만 저희가 꼭 한 번씩 알아둬야 될 진료들이죠. 치근단을 잘라주는 치근단 절제술, 그 다음에 아시죠? 엑스레이 탁 찍어보면 누가 봐도 저건 낭이네 하는 그 낭적출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치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건 치주 파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위가 치은 치조부라고 하는 거지 핵심적인 단어는 종양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외과 치료로 구분이 되고요. 드레싱도 외과 치료로 수술 후 처치로 나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네, 저희가 종양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죠? 구강 내 종양 적출술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하는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은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근단을 잘라주는데 말처럼 시술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저희 원장님 하신 거 한번 보시면 치아가 몇 번 치아입니까? 4번 치아 같습니다. 그죠? 뿌리가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관 치료를 해도 어떻습니까? 예후가 썩 좋지 않아서 열심히 근관 치료하시고, 와, 근관 치료하는 사진도 장난 아니다. 그죠? 네, 하고 나서 치근단 뿌리 끝을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치근단 절제술 산정 가능하죠. 이 치근단 절제술은요, 산정 단위가요, 루트 개수가 아니라 치아 당입니다. 그래서 숫가 1치당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전치랑 구치 숫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전치 숫가보다는 뭐가 또 좀 비싸겠습니까? 네, 좀 뒤쪽에 있는 접근성도 좀 어렵고 루트 개수도 조금 더 많은 구치의 숫가가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치당 산정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술 한번 볼까요? 네, 치근단 부위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제가 매복지 발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네, 이런 시술할 때는 눈대중으로 치근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네,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겠죠. 자, 잇몸을 열어서 뿌리 끝을 찾아주게 될 겁니다. 병소 부위를 찾아서 소파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치근단을 잘라주게 되겠죠. 이게 바로 치근단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근단을 잘라주고 나면요. 네, 반드시 치근단 잘랐는지 확인도 필요하겠다. 그죠?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인 부분이고요. 치근단을 잘랐을 때 산정 가능하고요. 네, 이때 실크는 산정이 불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생각 해보실 거예요. 치근단을 잘랐으면 원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치근단을 메워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관 부분을 떼워주게 되면은 충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치근을 떼우기 때문에 역충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 치근단을 메워주는 이 치근단 폐쇄 비용은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보통 보니까 레진으로 떼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GI, 아주 옛날에는 아말감으로 끝을 이렇게 떼워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근단 폐쇄 비용은 별도로 산정 불가능합니다. 치근단 절제술 행위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저희가 가압근충을 할 때 또는 근관충전을 할 때 MTA를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근관충전할 때 재료대 받을 수 있나요? 재료대 못 받죠. 하지만 MTA는 어떻습니까? 비급여로 등재된 MTA를 썼을 때는 이 MTA 효과가 좀 있죠. 생체 친화성도 좋고 밀폐성이 높아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MTA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MTA 어떻게 산정합니까? 환자한테 가압근충 행위료 받고 비급여로 등재된 MTA를 썼다라고 한다면 비급여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 치근단 역충전하는 비용도 만약에 MTA를 쓰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의를 해봤더니 심평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근단 절제술 할 때 이 MTA를 썼다라고 한다면 금방 보셨던 근관치료의 MTA의 고시에 의거해서 비급여로 등재된 MTA를 썼을 때는
네, 환자분에게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역춘정료 안 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MTL을 썼을 때, 즉 비급여로 등재된 MTL을 쓰셨다라고 한다면은 환자분한테 치근단 절제술 행위료 받으시고요. 역충전했던 MTA 재료대 비급여로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근단 절제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반드시 엑스레이 필요하고요. 잘라주는 반은 되지만 실크는 불가능하다. 치근단 폐쇄 비용은 별도로 주진 않지만 비급여로 등재된 MT를 썼으면 돈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 아마 다른 시술들, 특히 근관치료랑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근관치료 완료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네, 각각 100%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1번 치아의 전치부에 근관 충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네,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몇 대 몇이라고요? 네, 각각 100%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때 병명은 뭐가 좋습니까? 근관치료도 할 수 있고 치근단 절제술도 할 수 있는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량이 좀 적절한 병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치근단을 잘라줬다라고 한다면 낭을 드러내는 낭적출술이 산정 가능한 부분인데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엑스레이 사진은요, 네, 낭이다라고 표현이 된다, 그죠? 발치를 하고 나서 서지컬 큐레스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방사선 투과성으로 되어 있고요. 막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안에 액체로 가득 차 있죠. 흔히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무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치근 낭 적출술은요, 산정을 하실 때 치관 크기에 비례한 낭의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치관 크기가 제 주먹만 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자, 치관 크기가 제 주먹만 하다고 한다면 낭 크기도 제 주먹만 합니다. 그러면 이 낭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머리 크기랑 똑같으니까 1치관 크기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 보면 어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치관 크기에 제가 보기에 한 4배만해 보입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가나 다라 중에 3치관 크기 이상으로 산정하실 수가 있겠죠. 낭적출술 같은 경우는 낭 크기를 반드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찬가지로 엑스레이가 동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낭적출술도요, 단독으로 진행되기보다 발치랑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치근단 절제술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외과적인 치료가 2가지 동시에 만났을 때는요. 네, 주된 처치 100, 부수적인 처치 제2처치를 50으로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절제 할 때처럼 버는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크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이치랑 낭적출술을 동시에 하셨을 때 볼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치하고 나서 큐레스로 긁어주는 거 아닙니다. 낭을 같이 적출을 했을 때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원장님들께서 방사선 사진으로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구치 바이치랑 낭적출술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수가 어떻게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낭적출 이번에 1치관 크기를 했네요. 그럴 경우에는 네, 구치발치를 0.5로 잡아주셔야 될 거고요. 낭적출술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병명이 끝이 치근낭, 낭에 관한 상병명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치도 가능하고 낭적출술도 가능한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치아 뿌리 낭이 가장 적절한 상병명이 되겠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 정도 술식을 하셨으면 원장님 엄지척입니다. 그렇죠? 치근단도 잘라주고 낭도 적출을 했어요.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치근단은 전치, 구치, 수가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낭적출술은 낭 크기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같은 치아에 45번 치아에 단절제랑 낭적출술을 같이 하셨다고 보면은요, 이 100대 50을 주실 때 수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단절제 같은 경우는 수가가 어떻습니까?
구치부라서 44,00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고요. 낭적출술 일치관 크기를 했을 때 가정을 한다면 28,00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100대 50을 어떻게 주셔야 되죠? 그렇죠. 이때는 낭적출수를 0.5로 낮춰주셔야 되겠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절제랑 낭적출수는 수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1번과 2번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100대 50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청구 하나 틀린 거 보이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찾으셔야 됩니다. 네, 너는 찾거라 하시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단절제 할 때도 버가 들어갔는데 낭적출수할 때도 버가 들어갔죠. 버는 하루에 몇 개만 줍니까? 네, 버는 하루에 하나만 산정 가능한 부분이죠. 그 다음 낭적출술, 상병명, 낭과 단절제수를 같이 했을 때 상병명, 적절한 거 확인 한번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버는 하루에 한 번. 버, 가와 나를 동시에 썼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수된 거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또 공부를 쭉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도 아마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가 치은을 잘라주는 게 다 치은 절제술 3분의 1학당은 아닙니다. 3분의 1학당 치은 절제술은 만성적인 치주염으로 전반적으로 치은이 부어있을 때 잘라주는 경우, 전처치가 동반이 돼야 되는 경우고요. 지금처럼 한 부분이 섬유성으로 이상으로 증식이 되거나 또는 의치에 의한 자극으로 증식이 됐을 때 지금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면역 관계약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치주염으로 인한 치은 절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과적인 치은 절제로 보셔야 되고요. 이런 항목은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위가 치은 치조부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된 처치의 행위의 이름은 종양절제술이 되는 거죠. 종양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치과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것을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치은 조직들이 지금 이상 증식되어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이럴 경우에 부위가 어디라고요? 치은 치조부의 종양을 제거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자분 병명에 따라서 다양하게 줄 수 있겠죠. 치은 섬유증 많이 증식된 것들 또는 의치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의치의 증식으로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요새는 메스보다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사용했을 때도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취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봉합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도 장난 아니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치주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었을 건데 국소적으로 치은 치조부 부위, 치은 부위가 지금 증식했어요. 세포의 이상적인 증식은 종양절제술, 종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저로 이렇게 제거했더니 감쪽같이 제거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치은 치조부 종양절제술이 되겠죠. 병명은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치은 섬유종증이 지금 좀 적절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청구하실 때 행위 청구하실 수 있고요. 마취랑 실크까지 전부 다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종양이라는 단어에 조금 겁을 먹으셨다라고 한다면 세포가 이상 증식된 것보다 그런데 치은 치조부는 치아 근처에 증식이 된 섬유성 조직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가장 마지막 진료, 구강내 종양 적출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양 이제는 조금 어렵지는 않으시죠? 세포가 이상 증식된 거. 사실은 종양 적출술은요, 가나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위치가 분명하죠. 치은 치조부였습니다. 치은의 이상 증식. 자, 지금은 구강내 종양 적출술. 혀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뼈에 묻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구강내 종양 적출술은요. 크게 가나 다로 구분이 됩니다. 자, 세포의 이상 증식인데 다가 악성이에요. 악성의 세포 이상 증식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네.
바로 암 같은 거. 그런 것이 구강내 종양적출술의 악성이 되겠죠. 사실 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컬에서는 좀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대학병원 같은 상급 병원에서는 좀 볼 수 있는 진료 같고요. 가와 나는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진료입니다. 먼저 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인체에 크게 해를 주는 건 아니죠. 이상 증식인데 해를 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치아종 알고 계시나요? 왜 좁쌀 같은 치아이지도 않은 것이 치관 크기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뼛속에 박혀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치아종이라고 하는데 치아종을 제거했을 때 양성 이라고 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치아종을 제거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구강내 종양적출술의 양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시술 난이도에 따라서 심사 사례를 보시면 낭적출술 또는 매복지 발치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구강내 종양적출술의 양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치아종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오늘 보는 거는 자주 볼 수 있는 유두종을 한번 볼 거예요. 유두종도 단어가 어때요? 좀 어렵다, 그쵸? 유두종을 조금 유식하게 설명을 하면요. 상피세포의 증식입니다. 상피세포가 뭐더라? 네, 피부의 바깥 껍질을 얘기하는 건데요. 발톱도, 손톱도, 이 머리털도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이 상피세포의 이상 증식, 유두종이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사마귀 아시죠?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그것을 유두종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구강내 종양 중에서 유두종, 사마귀처럼 볼록하게 올라온 것, 특히 혀 부분에 많습니다. 이것을 제거했을 때 저희가 구강내 종양 적출술 나로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레이저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쵸? 혀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혀에 있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 협점막에 볼록하게 올라온 것도 보셨을 거예요. 또는 입술 안쪽으로도 볼록하게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이 상피세포 바깥 껍질이 사마귀처럼 볼록하게 올라왔을 경우 이때 구강내 종양적출술 유두종으로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과 코드를 준용해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구강 외열상봉합술, 입술부터였죠. 구강 외열상봉합술 같은 경우는요. 의과 코드이기 때문에 치과 마취료 안 준다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마취 3종 세트 중에서 행위료는 인정해주지 않고요. 행위료만 안 주지 의약품 관리료와 리도카인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첨가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실크는요. 진짜 비슷하다. 그죠? 구강내 종양적출술도 실크는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구강내 종양적출술 첨가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가하면 보시면 저희 상병명 적용 어떤 걸로 적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앞서 보셨던 치은 치조부 같은 경우는 병명이 치은 섬유종증 또는 의치의 증식증 등이 있었을 건데요. 종양 세포의 이상 증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병명이 양성 신생물이 되겠습니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저희 프로그램 좋잖아요. 그죠? 원클릭에서 상병명을 잘 띄워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구강내 종양적출술 나 이렇게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크 산정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찾으셨나요? 네. 뭐지? 하시면 안 됩니다. 뭐지? 하시면 슬퍼할 거예요. 네. 마취 중에서 뭐는 안 되죠? 네. 침륜 마취. 마취 행위료는 빼주시고요. 의약품 관리료와 리도카인은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자주 하지 않은 외과 치료 정리해봤는데 어떠세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사진들을 보시면 이런 경우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치근 단절제술, 낭적출술 지금 보시는 항목들을 드레싱 해주게 됐을 때는 수술 후 처치로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치근 낭적출술 중에서 내 머리 크기 2배만 한 거, 이 치관 크기였을 때는
대수술 후처치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근단 절제술 전치 구치 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버 산정 가능하지만 실크는 안 된다. 낭적칠술도 버는 주지만 실크는 주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치은 치주부 치주 아닙니다. 종양절제술이라고 하는 외과적인 치료고요. 부위가 어디인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치의 증식 또는 치의 섬유종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취, 실크, 산정 다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구강내 종양적출술, 이제 종양이란 단어 어려워하지 않기에요. 양성, 그 다음에 유두종, 악성이 있는데 저희는 가장 많이 하는 유두종 제거에 대해서 봤고요. 이때는 의과 코드를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마취 행위로는 주지 않지만 실크는 산정 가능하다. 상병명, 신생물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